사주에 이 글자가 있으면 금전적으로 대박이 난다 그런 글자가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재물의 흐름이 좋은 사주에서 한 해 운을 본다기보다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데, 저는 아까쯤에 월운도 있고 한 해 운도 있고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약 대운과 약 상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재성이라는 거가 돈인데, 사주에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시, 인계라는 일간이 있는데, 그 일간에서 재성이라는 글자가 어떤 구조인가를 먼저 봐야 되는데, 조금씩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갑일간 같은 경우는 만세력에서 내 생년월시를 넣어서 거기서 이제 체크를 하셔가지고 연월일시에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시, 인계에서 내가 갑일간이다 그럼 대운이 무토나 기토여야 되고, 을일간이다 또 마찬가지로 무토나 기토여야 되고, 병화일간이다 그러면은 정금이나 신금 그런 운이어야 되고, 무토란 글자는 임이나 개라는 글자 그런 글자가 들어와야 되고, 기토란 글자도 임이랑 개라는 글자 그런 게 들어와야 금전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고, 경금일간인 신분들은 간목이라든가 아니면 을 같은 글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금전적으로 재물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유리하시고, 신금일간이란 분들도 똑같이 재성이라는 게 갑 아니면 을이기 때문에 대운에서 갑이나 을이나 이렇게 보시면은 내 재물의 흐름이 좋다, 대박이다 안 대박이다까지는 몰라도 기본은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보다는 좀 더 나을 수도 있고, 임일간 같은 경우는 뭐 병화라든가 정화를 만나야 될 거고, 개수일간 같은 경우도 병화라든가 정화를 만나면은 금전적으로 굉장히 좋은 운이라고 보시면은 맞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박이다, 그거는 전체적인 사주의 어떤 컨디션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갖고는 딱 확정을 짓지 못하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주를 명식을 집어넣어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시, 인계를 찾으셔서 이 대운이 어떤 글자인가를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금전이 많이 좋아지겠구나, 그렇게 한번 스스로 판단하셔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유명한 사업가나 재벌가 중에 이 재물운은 특히 좋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랑 그런 예시를 혹시 알고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많죠. 어제도 사주를 봐드렸는데, 그분들은 금전이라든가가 굉장히 촘촘히 잘 돼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은 선대 때부터 내려온 거기 때문에 부모 자리도 굉장히 좋으시고,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를 계속 이어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부모 자리, 그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의 힘 같은 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돼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 부자라는 게 기준이 다 다르지만, 우리나라 100대 기업도 있을 수 있고 10대 기업도 있을 수도 있고 차이점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재벌 구조는 굉장히 사주 구조 자체가 컨대 때부터 탄탄하게 돼 있는 구조고, 그걸 계속 물려받은 거고, 그 다음에 요즘은 스스로 사업을 하셔가지고 재물을 크게 일으키고 사업을 크게 일으키시는데, 그분들은 위에 선대 때의 금전적인 게 잘 돼 있다는 것보단 또 다른 구조예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선대 때부터 재물을 받아서 연속성을 가지고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주에는 천간이라는 게 있는데, 천간에서 구조적으로 탄탄한 구조가 돼 있으신 분들이 많고, 또 자기가 사업을 일으키는 분들은 지지라는 글자에서 금전의 흐름이 많이 도와주는 그런 패턴으로 오기 때문에 차이는 있게 있어요. 보편적으로 재성이란 게 잘 돼 있는 분들이 어찌됐건 내가 사업을 일으키고 부자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유명한 재벌가나 사업가들 중에서 특히 이 글자를 많이 갖고 있는 사주가 있을까요? 사주에 그 글자가 없다 그래서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일단 사주는 나를 중심으로 재성이라는 글자가 어디에든지 있어야 돼요. 이 재성이라는 건 돈이기도 하고 결과이기 때문에, 그 재성이라는 걸 갖고 있는 분들이, 근데 없으면 사주에는 꼭 재성이라는 글자가 실자라고 그러는데, 보이는 것 말고도 보이지 않는 글자, 뭐 허자라든가 무지한간도 있기 때문에, 거기 어디서라든가 재성이 있으면은 불을 축적할 수 있고, 어떤 미세한 것들을 또 봐야 되고, 그런 부분점이 있죠. 부자들은 이미 사주가 이렇게 뛰어난 게 이를 좀 더 보완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부자인 분들은 그냥 부자가 된 게 아니라 그분들 나름대로 돈 욕심이 굉장히 강하세요. 고기도 무거운 사람이 먹어온다고, 그분들은 이 재물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 찾고 노력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업도 본인도 열심히 하시지만 그 사업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우주의 기운이라도 끌어다가 더 잘 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숫자 하나라도 나한테 좋은 숫자가 뭐일까, 토끼띠 같은 분들은 맞는 숫자가 4하고 9가 맞기 때문에 4랑 9가 들어갈 수 있게 핸드폰 번호를 바꾼다거나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 풍수, 이 정명학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데, 이 정해진 팔자에서 운명을 받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지금도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굉장히 풍수적으로 그 풍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화의 기운이 강하면 물그림을 그려놓는 경우도 있고, 또
물의 그림이 많으면 또 막아주는 뭐 댐을 이렇게 쌓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따르고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인데 더 나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더 찾고 이 풍수 조언가들의 컨설트를 듣고 실행에 옮기시고 그런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재물운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합격운이나 명예 그런 쪽에서는 어떤 글자가 좋은가요? 어떤 글자가 좋다? 그건 각자 사주마다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뭐 인성이라는 글자가 시험과 관련된 거, 학교 관련된 거니까 그 사주에서 갑일간, 아까 말씀드렸던 나무란 글자 갖고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임이라든가 아니면 개수가 이분들한테 있는 정인 편인이라는 글자가 되고, 그냥 인성이라는 글자인데 그거를 활성화시키고 나에게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임계는 물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물에 관련된 그림을 내가 시험 보는 날 집에다가 붙여놓는다거나, 아니면 임이란 글자가 동물로 집어넣으면은 제비로 임이라는 글자를 보기 때문에 집에다가 제비라는 거를 이렇게 갖다 놓는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기물을 써서 그 시험의 운을 더 상승시키고 운기를 더 올리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애들이 붙을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준비 안 하고 그냥 대충 사는 애들은 안 돼. 그러니까 다 꼼꼼히 이 세상은 그물처럼 찾아 있는 거야.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애들은 진짜 운이 너무 없는 케이스야. 진짜 이거는 억울한 경우지. 근데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하는 애들이 다 된다고. 100명이고 99명이야. 한 명 같은 경우는 정말 뻗치지. 그래서 예전에 저는 이제 철학적으로 고민할 때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있어요. 운명하고 자유의지 이 두 가지 가지고. 아무래도 선생님은 당연히 이제 정명론을 공부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운명 쪽이신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두 갈래 길이 있잖아요. 그 선택을 하는 것도 마저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닌 길이니까 가봐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어떤 의지 같은 그런 거고, 사주라는 거는 여기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면 이렇게 가게끔 도와주겠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시험 공부를 하는데 감기 걸리면서 하고 싶어, 감기 안 걸리면서 하고 싶어, 그런 거 도와주는 거야. 좀 더 편하게. 이미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거를 막 부인하고 다른 데로 가다가 고생하지 마라. 그렇죠. 나한테는 설마란 걸 대입시키지 마. 나는 없어. 특정 화계살, 역마살 등 어떤 살 이렇게 사주에서 말하는 것들이 있는데 특정 직업과 잘 맞는 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포괄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도화살 있으면 저 도화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인기가 있어요 그러는데, 도화살은 아니고, 도화살은 그 사주 구조적으로 사주에는 상관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상관이라는 글자 예체능 같은 글자인데, 그 상관이라는 게 끼 같은 거기 때문에 그게 도화라는 글자에 어떤 12신살이라는 게 있는데, 12신살이라는 글자에 붙으면 도화가 되는 건데, 그 글자가 있다 해서 전부 다 끼가 있다, 연예인이다, 그건 아니고, 내가 봤을 때 한국 분들은 그 글자가 없어도 역마살만 있어도 끼가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민족은 굉장히 이렇게 놀 줄 아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내가 봤을 때 한국 사람도 다 도화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사주에서는 당사주라는 게 있어요. 당사주라는 게 있는데, 이 화개살이라는 건 진술충미라는 게 있는데, 이 진술충미는 땅의 글자인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양사주에서 술예성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근데 이 술이라는 글자가 띠로 따지면 개띠예요. 예를 들어서 이 술예성을 가지신 분들은 어떤 엔터테인먼트적인 기질이 있다고. 발레 하시는 분도 있고, 음악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엔터테인먼트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술이라는 거는 굉장히 폭넓게 문화적인 요소에서의 글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술이라는 글자예요. 도화보다. 원래는 사주의 술, 계란 글자 갖고 있는 분들은 예술가의 명이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술하시는 어떤 특정 분야가 딱 아니라 그 전체적인 어떤 예술적인 분야에서 이 술이라는 글자를 갖고 계신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화개살 하는데, 그 진술충미 중에는 술이라는 글자가 연예인에 포함되는 거고, 축이라든가 미라든가 진이라는 글자는 약간 별개라는 거. 그러니까 술이라는 글자 갖고 계신 분들이 예술하겠다, 이분 타고났구나 원래. 아니면은 자오묘유를 도화살이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약 만들어내는 거, 그냥 인위적인 거,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거라 글자라면은, 이 화개살에서는 진술충미에서 이 술이라는 글자 갖고 있는 분들은 정말 화개살이니까 그분들은 예술가로 대성할 수 있다, 그런 기질을 갖고 태어나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마가 있는 분들이 특히 이직이 잦은가요? 사주에서 이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 가지 복잡한데 왜 역마가 있다 해서 움직임이 많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 역마라는 거는 움직이는 글자가 많기 때문에 계속 돌아다니시는 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역마살이 있어서 그렇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인신사회랑 역마살이 없어도 이렇게 잘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마란 글자는 관이라는 글자가 사주에서 직장인데 관이라는 역마살이 붙으면은 회의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본사에서 근무하셨다가 지방 가시는 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시면은 공무원이 역마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계속 구청에 있다가 시청에 있다가 뭐 주민센터에 있다거나 그렇게 옮겨 다니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직장의 이동 변화가 되는 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지 무조건 직장을 뭐 계속 옮긴다 그런 글자는 역마가 꼭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마라는 글자를 뭐 돌아다닌다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내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도 순환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역마운에 또 이동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지 역마살에 있어서 기계 일을 했다가 아니면 컴퓨터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어떤 변화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서 그 자체적인 사업장 안에서 파견을 나갈 수도 있기도 하고 그런 개념으로 역마를 보셔야지 이렇게 옮기고 또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옮긴다 그렇게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역마라는 글자가. 도화살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도화살은 연예인 기질이 있는 것도 맞긴 맞아요. 그런데 이 도화라는 게 있어서 다 연예인을 한다 그런 걸 하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그 도화라는 걸 어디에 분야에 따라서 내 재능을 드러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연예인 쪽으로 나가면 연예인 쪽에 대한 도화가 튕기는 거고 내 공부 쪽으로 도화가 붙으면은 또 공부 쪽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도화라는 게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글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보면은 의사인분들, 변호사인분들도 도화살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남들보다는 조금 더 흥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 언어적인 재능이 뛰어나실 수도 있고 또 마케팅 일종의 요소가 뛰어나서 직접 의사나 변호사분들 블로그도 하시는 분들한테 맡기셔가지고 마케팅도 하고 인스타도 하시고 그러는데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 도화라는 거는 하나의 세련된 어떤 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재능 갖고 태어났다.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직업군에서 마케팅을 잘 하실 수도 있는 거, 내가 춤을 난다. 춤을 잘 쓸 수도 있는 거, 노래를 잘한다. 노래를 잘할 수도 있는 거. 중간에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알린다는 개념은 도화라는 게 약간 일리가 많이 있죠. 그게 현재는 십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 도화라는 글자는 일간 중심이라 해가지고 상관이라는 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상관이라는 것 자체가 자오묘유라는 글자가 도화인데 자오묘유로 아니어도 도화가 되는 경우가 사주구조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자기 각자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어떤 거의 분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도화는 굳이 노래나 그런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도화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도화살이 돈을 끌어오는 살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일리 있죠. 일단 사주에 자오묘유라는 글자가 도화인데 재능 같은 경우인데 사주구조가 잘 돼 있으면 재능이 뛰어날 것이고 사주구조가 잘 안 돼 있으시면 조금 더 떨어질 텐데 도화를 떠나서 도화라는 글자를 갖고 있다 해서 다 연예인을 하는 건 아닌데 연예인들을 비교를 하자면은 내 사주를 열어서 좌우 모유가 있으면은 도화라는 글자니까 계속 그 연습생 시절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하는 거를 계속 반복을 하거나 그런 글자이기 때문에 이게 역마랑 연관성이 있는 글자인데 역마라는 글자는 이제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움직인다 그런 글자가 맞는데 그러면은 도화라는 글자가 원래 사주에 있어서 이 대운이라는 글자 아니면 태운에서 인신사회가 역마살이라고 돼요. 그래서 이제 도화가 역마살을 만나면은 공연을 다닌다거나 그런 경우가 되는 건데 사주의 재물의 크기가 좀 크신 분들은 도화에서 역마로 넘어가게 되면은 비행기 타고 공연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재물의 크기가 좀 약한 분들은 공고차 타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도화가 역마를 만날 때 공연도 다니시고 그런 거니까 내 사주에 도화 있다 그러면은 대운에서 그것도 만세를 열어보면은 그 각자마다 숫자가 다 달라요. 1부터 10까지가 있는데 그 숫자에서 내 나이가 8대운이다, 7대운이다. 그러면은 지금 나이가 25이다. 그러면 7대운에 사주 원국에 도화라는 글자가 있는데 27살 때 29살에 인신사회란 다올 묘유가 인신사회라는 글자를 만나게 되면은 그 공연을 다니는 거니까 그때 나는 뜰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10중 8구 맞다 보시면 돼요. 도화살이 있으면 어떤 특정 직업은 피해야 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도화가 있다, 공장 끼가 있다 그런 거니까 내가 갖고 태어난 재능을 살려도 괜찮죠. 예를 들어서 이 도화라는 글자 있는 분들이 뭐 웹툰 작가님들도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타고난 재능을
굳이 많다라는 거는 한다 그런 개념도 되기 때문에 많다 적다는 그런 건 의미는 없고 많으면 많을수록 재능이 뛰어난 거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겠죠. 역마살이 있다고 해도 직업 군 안에서 세부적으로 나눠질 수 있나요?当然이죠. 이거는 약간 어차피 사주 콘텐츠이기 때문에 사주로 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약간 일간이라는 게 있어요. 사주 일간. 그러니까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도 있고 크게 따지면 뭐 세분화시키면 그다음에 뭐 목화 토금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 일간별로 그 사주에 기질이 있어요, 기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한다. 그럼 각자마다 부서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갑일간이라든가 뭐 을일간 같은 경우는 기획 쪽 그쪽으로 맡으시는 분들이 많고 경정, 화의 기운을 가지신 분들은 IT 쪽이니까 직접 만드시는 분들, 프로그램을 짜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경정일간에 맡고 IT 계통이니까 토토랑 기토 같은 경우는 꾸준히 생산성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생산직 같은 거 그쪽으로 잘 맞으실 거고 왜냐하면 사주의 일간에는 자기 성격과 어떤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경금, 신금 같은 경우는 경금하고 신금은 같은 금인데도 많이 차이가 있는데 경금도 약간 무토랑 기토라든가 그런 생산 쪽에 좀 더 가까우신 분들이 있기도 하고 신금은 약간 창작성이기 때문에 영업이라든가 반도체에 관련된 그다음에 뭐 마케팅이라든가 내 회사를 알린다거나 그런 기질이 있는 분들 신금 많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 많이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임일간 같은 경우 뭐 수라고 그러는데 그쪽도 약간 신금처럼 이 임이랑 계라는 거는 물이라는 글자예요. 물이라는 글자 때문에 이쪽도 약간 기획 파트라든가 아니면 영업성, 그러니까 신금, 임수, 개수 그런 일간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마케팅이라든가 회사의 홍보라든가 그런 쪽에 더 잘 맞으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주에서는 일간별 사주 특징이라는 게 있는데 반도체에서 일간별로 나누자면은 부서별로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그런 일간별의 특징이 아니라 제가 사주를 보면서 갑일간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 기획을 맡아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정화일간 같은 경우는 IT라기 때문에 진짜 반도체를 설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간별로 특성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사주의 어떤 타고난 직업 같은 거예요. 그런 거 참조하셔도 내가 어느 부서로 가면 잘 맞겠나 그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사주 일간을 알고 있으면 자기 직업 선택에 유리하겠네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갑이라는 나무, 그다음에 병정이라는 화, 무기라는 토, 경금, 신금이라는 금, 임계라는 물 그런 기질이 있어요. 기질이 있기 때문에 내가 흥미를 갖는 거는 그 글자의 일간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사주 보시는 분이 꼭 가라 마라 안 해도 자기가 그 땡기는 게 있다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게 그 일간하고 거의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반도체 얘기 말씀드렸지만 이 정이라는 글자는 이 제일 메인이 그 반도체라는 걸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정화 일간이 거의 다 만드셔요. 부수적으로 갑이라든가 을이라든가 경금, 신금을 이렇게 나뉘어서 그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사주를 봤을 때 하이닉스나 삼성 같은 데서 반도체를 내가 실질적으로 만든다, 연구한다, 개발한다 정화 일간이에요. 거기서 이제 뭐 기획을 갑으로 간다거나 세부적으로 나뉘고 또 홍보라든가 나눈 거기 때문에 내가 조금 예를 들어서 아까치 헷갈리시면은 내 자녀가 고등학생이다. 그러면은 엄마 입장에서 내 자식이 더 어느 게 맞을 건가 그걸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주에서 만세력을 대입을 시켜셔가지고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 중에 내 자식이 갑인가 아니면 임인가 경금인가를 딱 봐가지고 이 아이의 특성 그 다음에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직업적인 요소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어도 그저 일간이라는 건 나이기 때문에 한 50% 정도는 거의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죠. 그때는 사주에서 일간으로 갔을 때 인플루언서나 연예인 쪽에 들어가는 사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인플루언서인 분들 갑을병정 무기경신인 게 다 누구나 인플루언서를 하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인플루언서라는 것 자체가 마케팅적인 요소도 있고 나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일간별로 상관이라는 글자인데 아까 말했던 도화라는 글자가 쓰신 분들이 유리한데 예를 들어서 머리가 재치가 있거나 순발력이 있어야겠죠. 그랬을 때는 신금일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순발력이 좋으세요. 신금 갖고 있는 분들 신금이라는 자체도 상관기 자체에서도 상관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신금일간 갖고 계신 분들이 잘하실 거고 같은 인플루언서여도 다 품목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음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화장품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가구에 관련된 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주에서는 자기가 그 품목도 자기 성격이기 때문에 그거는 신금이 제일 잘한다고 가정하에 두는 거고, 신금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맡겨놔도 보편적으로 어떤 품목이든지 잘 소화해내는데, 예를 들어서 일간별로 약간 성격적인 거에서 난 이게 더 좋아, 난 이걸로 할 거야,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화일간이라든가 간목일간 같은 경우는 음식 컨텐츠 좋아하신다고, 동금일간이라든가 신금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이 옷에 관련된 컨텐츠를 되게 좋아하세요.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경우는 화장품? 왜냐면 화장품이라는 거는 원래 물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임수, 개수 일간인 분들은 약간 화장품에 관련된 컨텐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일간별로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가 약간씩 달라요. 근데 신금은 후한 점수를 주는 것 같은데, 신금이라는 글자가 보석에 되게 반짝반짝 빛나는 어떤 기질이 있다고. 이 병화라는 건 태양이고 신금은 보석인데, 이 병화라는 글자는 하늘에 떠있는 태양인데 너무 눈이 이쁘시면은 사람들이 바라볼 수가 없다고. 신금 같은 건 보석은 영롱하다고, 자기의 은은한 빛을 나타내기 때문에 신금이라는 글자는 보석은 이 콘텐츠를 딸 때도 너무 빡세지 않고 강하지 않게 은은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스며들게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일간별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콘텐츠는 약간 차이가 있고, 신금은 저는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는 게, 보석이라는 글자 갖고 계신 분들은 여러 분야의 콘텐츠를 이걸 줘도 잘하고 저걸 줘도 잘하고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